자, 지수부등식을 하겠습니다. 지수부등식을 할 건데요. 일단 이 개념부터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말을 지수함수에서 해봤습니다. 자, 보면 요런 게 증가함수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되는 거 증가함수란 말이야. 증가함수의 정의가 정확하게 뭐야? 라고 하면은 x 값이 커졌을 때 fx가 커진다. 그렇죠? 함수 값도 크다라는 개념 맞나요? 그 다음 감소함수다라고 하면은 x 값이 또 커졌을 때 항상 x 값이 커졌을 때를 기준 잡습니다. 그럼 얘는 y 값은 작아진다 라는 개념이야. x1보다 x2가 더 크다라는 가정을 했잖아. 그러면 y 값도 어떻게 돼야 된다? 커진다. 커야 된다. 항상 x 값 조금만 더 커도 y 값은 더 커져야 계속 일정하게 아니라 일단 y 값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다? x1, x2. x2가 돼서 x 값은 더 큰데 y 값은 더 낮게 있으니까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갔나요? 이게 증가함수, 감소함수고 이 말을 왜 하냐면 앞에서도 분명히 했었어.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 밑을 1보다 큰 걸로 통일시키면 자 2의 5승이 커 2의 7승이 커 2의 7승. 맞지? 밑이 1보다 더 큰 걸로 통일시켰고 그러면 이걸 x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x에 5를 넣는 것보다 7을 넣는 게 더 크다. 그게 증가함수의 성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5승이 커 2분의 1의 7승이 커를 했을 때는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통일됐지. 그러면 5를 넣는 것보다 7 넣는 게 더 작아요. 그래서 반대예요 라고 배웠거든요. 이걸 여기서 적용시킬 겁니다. 정확한 원리로 몇 문제 풀고요 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수방정식에서 쌤이 말했어. 밑을 일치시키려고 하면 웬만하면 밑을 뭘로 일치시켜줘라?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큰 걸로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밑을 뭐로 통일시킬까요? 2로. 2로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21제곱 그 다음에 2의 몇 승?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5승. 너무 잘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승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증가함수란 성질에 의해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를 알겠나? 증가함수기 때문에 x 값이 크면 y 값도 큰 거고 y 값이 더 크면 x 값도 더 큰 거다. 이해갔나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이젠 외우겠죠. 이젠 그렇게 외우겠죠.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밑이 원래는 5로 통일시킬 거지만 그냥 개념을 위해 5분의 1로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5분의 1의 몇 제곱? 제곱. 5분의 1의 2승이지? 근데 거기다가 이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얘는 감소함수인 거 확실하나? 분수라서가 아니야. 일부러 작아서가 그래. 그래서 얘들은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진 놈이니까 그리고 y값이 더 작다라고 하면 x값은 더 크다는 거니까 부동방향 바뀌게 되는 거다. 이해가요? 그래서 x는 1 이상이 된다. 이제는 외우게 된다고요. 됐나? 얘는 3의 몇 승? 3승. 3의 3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승 맞나? 그럼 부등호만 이제 지수만 비교해야지.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증가함수라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게 돼서 1311 마플 작자 크크야 사이 값이야. 작작. 확실하나? 확실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수부등식, 지수방정식이 좀 쉬운 이유는 x의 범위에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사실 없다.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또 반복되지. 그럼 2의 x승을 뭐라고 할까? t.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 보상. 범위 뭐야? t가 0보다 크다. 맞지? 그러면 2t 제곱 빼기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1, 2, 2, 1 마마. 이건 사이값이야 작자 크크야? 작작. 작자 크크지. 그래서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려줄 거라서 크게 범위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돌려주면서 얘를 2의 마이너스 1제곱 쓰고 돌려주면서 요렇게 써버리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문제 푸는 센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아까 문제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밑과 지수에 모두 다 x가 있는 형태였는데 이거 봐봐봐. 자 그러면 밑이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요. 똑같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 어떻게 확실하는데? 어떻게 확실해? x가 0보다 커서. x 0보다 큰 건 당연한 소린데 맞지? 헷갈리지 마라. x가 밑이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알았나? 그러면 어떻게 해?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지수만 비교했을 때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는 누구 값을 기준 잡습니까? 밑이 뭐일 때? 0보다 작아. 밑이 0보다 작은 건 없다. 알았나?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밑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소리라고. 그치?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밑을 웬만하면 뭐보다 큰 걸로 일치시키다 했지? 1. 맞지? 그러면 지금 부동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데요? 왜 안 바뀌어요? 빨리 생각하세요. 곰곰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왜 안 바뀌는데요? 그 근거가 뭔데요? 밑은 x로 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밑이 뭐냐에 따라서 부동안 바뀐다 안 바뀐다가 생각합니까? 밑이 뭐냐에 따라서 지수가 바뀐다? 지수의 부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결정되냐고요. 1보다 큰. 그래. 근데 그럼 네가 나한테 혼자서 뭐야 어떻게 해야 되노 뭐 없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케이스를 나눈다 생각해야지. 모르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그 조건을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1이 0. x가 1보다 클 때. 그렇지. 그거부터 해야 돼. x 1보다 클 때. 이 문제 정말 중요하다. 알겠지? 자, 나중에 필기할 거야. x가 1보다 클 때면 오케이. 이게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빨리 해줄게요.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이걸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었죠. 1보다 큰 것만 인정할 거야. 근데 2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따라서 해는 뭐다? 2보다 좋아요. 이해 갔나?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 할 건데?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1보다 작다. 좋아요. 단순히 1보다 작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얘는요? 부두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믿는 게 아니라 가정을 생각해야겠죠? 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만 생각할 거야. 그런데 해가 2보다 작은 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답이겠죠. 맞나요? 따라서 이게 답이고 끝이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죠. 맞잖아. 마무리하겠죠. 그럼 틀립니다. 잘 봐. 정말 중요하다. 지수부등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밑이 1인 경우도 봐야 돼. 진짜 중요하다. 말이 졸라 웃겨요. 지수함수다라고 하면은 y는 ax승에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 l이 1이 되면 안 돼요. 왜? 1이 되면 지수함수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함수라고 하잖아. y는 ax 나왔으면 a가 1일 때도 살펴봐야 돼요. 이 습관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원래 x가 1일 때도 살펴봐야 돼. 봐. x 1보다 큰 거 했지?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거 했지? 그럼 x는 1일 때는 왜 안 하는데? 태클 건단 말이야. 알았나요? 3번 x가 1일 때.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네. 안 되죠? 그럼 이 경우는 제외하면 된다. 답은 이게 답이다. 함정이 없어요. 이게 함정이었거든요. 함정이 없어요. 다른 문제는 있어요. 알았지? 꼭 있다. 알겠지? 봐. 했지? 해야 된다잉. 됐지? 자, 밑을 뭐로 통일시킬까? 3. 3의 마이너스 x승. 이거 바로 할 수 있나? 3의 몇 승이 이게? 2분의 3.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얘는 3의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3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만 비교할 건데 부동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연립부등식 맞나요? 이거 2분의 3이죠. 쏘리. 됐나?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것과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원래 수직선 그려야 되겠죠? 대소관계 잘해.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x가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온다. 속도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니? 이제 좀 중요합니다.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습관 잡을 게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맞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쌤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했지? 기억나지? 기억나요? 아니요. 이름 뭐고? 수경아. 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 해석 들었지? 그래프 해석. 그래프로 풀라는 거야. 알았나?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2의 x승을 t로 치환하겠다는 생각하죠. 치환하면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범위.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오케이.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해석해봐봐 라고 하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해드릴게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0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x축으로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 또 이것도 아니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는 건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t의 범위가 없었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려면, 이 그림이 되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 어떤 개념을 끌고 와야 돼? 판별식.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잊지 마. 알았나? 근데 이거는 t의 범위가 특정한 범위야. 이거 2차 함수 맞잖아요? 근데 2차 함수를 전체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부분만 그릴 수 있니? 0보다 큰 부분만 그릴 수 있어. 여기까지 좀 이해됐어? 그러면 축을 한번 찾아볼게. 완전 제곱 만들면 맞나? 이해 갔나? 그럼 축이 어디 있어요? 6. t는 6, t는 6. 축이니까 축의 방정식. t는 6이제. 됐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쌤이 원래는 t축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문제가 t로 바뀌었으니까 x축이라 한 건 다 t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그래프가 항상 이 주어진 범위에서 t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럼 요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요렇게 그려야 돼. 됐나요?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릴 수 있다 없다? t가 0보다 작을 땐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이해했나? 여기선 t가 원래는 x를 의미해요. t가 0일 때가 딱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t가 0보다 클 때만 그려라는 것은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졌었다 하면 요 부분만 그려라라는 거야. 이해 갔나? 그러면 내가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시키기 위한 모양이 요렇게 돼야 되는 거 맞나? 쌤 문제 조건에 맞게 그래프 잘 그린 거 맞아? 그래프 해석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뭐야? 항상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t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된다. 문제 조건에 맞게 그린 거 맞아? 맞나요? 그러면 2차 함수가 t축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맞잖아. 맞지? 이 특정 범위라고 해도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특정 범위라고 해도 요렇게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상관없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여기죠. 얘가 요보다 위에 있어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겠지. 이해 갔나? 밑에 문제 질문할 거야. 분명 질문할 거야 나한테. 그럼 얘는
판별식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4분의 d는 36 빼기 2k 했을 때 그게 0보다 적 작다. 일단 이해 갔지? 그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 갔지? 답은 일단 이겁니다. 알겠죠? 이해 갔지? 일단 나중에 또 질문할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활용 문제는 계속 더 해나가면서 규칙을 찾는다던가 식을 찾는다는 거. 맞지?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답니다. 그러면 세기가 이렇게 생각하자. 네 휴대폰이 배터리가 100%야. 근데 어딜 지나치면 75%가 감소한대요. 그럼 몇 퍼 남아요? 25%. 맞지? 전체가 100%였다라고 하면 75% 감소했어요. 그러면 25%만 남는다는 거지. 그럼 2장 통과하면 또 75%가 또 감소하고. 그럼 이런 규칙을 볼 건데 처음 전자파 세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통과했어. 그럼 남는 전자파 세기는 얼마나 될까? A 빼기 70. A 175 퍼센트라는 것은 퍼센트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을 임의로 곱해 놓은 거거든요. 알겠나? 근데 100을 곱하기 전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감소했다니까 빼기는 잘하셨는데요. 묶어 생각하자. 원래 A에서 1 빼기 100분의 75를 한 거야. 이 1이라는 게 100%야. 근데 거기서 몇 퍼센트 빠졌다고? 75%. 그러면 100분의 25니까 4분의 1A 되는 거 맞나요? 이거까지 이해 갔나? 그러면 2장 통과하면 얘 값에서 또 몇 퍼센트 감소한다고? 75. 그러면 4분의 1A에다가 1 빼기 또 100분의 75 맞나요? 그럼 얘 또 4분의 1 맞나? 그러면 우린 16분의 1로 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씁니다. 이해 갔나? 한 장 통과하니까 4분의 1에 몇 승? A 1승. 맞나? 2장 통과하니까 4분의 1에 몇 승? 2. 그럼 n장 통과하면 남는 전자파 세기는 4분의 1에 몇 승? n승이다. 그럼 그게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 처음의 1024분의 1 이하. 이해 가요? 그럼 전자파 세기는 음소될 수 없으니까 날려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밑을 2로 통일시킬까? 2분의 1로 통일시킬까? 2분의 1. 왜? 그래도 되죠. 쌤이 웬만하면 밑을 1보다 큰 걸로 하자. 웬만하면 말이야. 알았나? 이게 마이너스 2n승이지. 뭐야? 그 다음 이거 1024 외우랬는데 2에 마이너스 14. 1024는 2의 10승이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0승. 외우자. 그래서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최소 n을 물어보겠어? 최대 n을 물어보겠어? 최소. 최소 몇 장? 5장. 이해갔지?